네, 반갑습니다. 12월 6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매물은 늘고 6만 개, 6만 개. 거래량은 줄고 근래 들어서 분위기가 살짝 괜찮았다가 근래 들어서 거래량이 한 30% 정도 갑자기 줄어듭니다. 음, 갑자기 전국이 급변동하면서 요동을 치면서 부동산 거래에 확실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현상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대출 계속 늘어났어요. 가계대출. 은행 이어서 신협까지 가계대출 셧다운이 시작됐습니다. 특히나 다주택자 못 사요. 투자 용도로 안 돼요. 안 돼요. 내년 대출 한파 불가피. 왜? 총량 관리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막을 길이 없더라. 그럼 가계대출 특별히 사람들이 뭐 빚내서 많이 사서 가계대출이 늘어나느냐? 아니에요. 입주하는 아파트 잔금 대출만 받아도 그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이번 규제가 연말까지 시행된다고는 하지만 우선이에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제가 제목 내년까지 계속될 듯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댓글창 잘 이용해주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매도 물량 6만 개 전후의 흐름, 전세 월세 약간 줄어들고 부산 전세 거래량, 월세 거래량은 양호하거든요. 그게 갑자기 줄어든다. 그러면 제 또 다른 위기의 징후, 그것이 지금 대구에서 나타나고 있더라. 갑자기 전세 거래가 평상시보다 한 20% 혹은 30% 급감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뭐 부산은 도시가 더 크니까 그런 위협은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해갈 수는 없더라. 부산이 서울은 아니더라. 거래량 갑자기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2600건대의 거래량이던 것이 올해 이번 달 말은 11월 말 거래량은 2100건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요 수치, 요 11월에 추가 거래량 요거하고 최종 거래량하고 비슷하게 나오면은 요 정도 느낌으로 분위기로 가는구나 요런 느낌인데요. 그런데 12월에 쭉 내려오면 추가 거래량 합계가 1879건입니다. 그것이 12월 달에 거래량이 될 확률이 높다. 분위기가 지금처럼 갑자기 쌓여지면은 거래량은 더 빨리 줄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주는 게 어떻게 눈에 띄냐? 자,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10월 말입니다. 672, 625, 594, 592, 560, 540, 530, 470, 670건 주간 거래량 기록하던 것이 469건, 470건. 거의 30% 정도 주간 거래량 확 줄어들었죠. 그러면 부산만 줄어드느냐? 실은 부산 서울 거래량 111건, 부산 69, 대구 56, 인천 57. 다 줄어들거든요. 거래량이. 부산만 그런 게 아니다. 앓는 소리 어디 가서 할 필요도 없다. 건당거래대금 4억. 2년 전에 건당 거래대금하고 12월은 거의 맞닿으려고 하고 있네요. 내년도 지금은 상고하죠. 상고하죠가 있었지만 내년에는 상저하고 하려고 해도 스트레스 DSR 또 상저하죠. 전반적으로 많이 억눌리는 한 해가 될 듯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었던 것이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냐? 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것이 22년, 23년, 24년. 야, 거래량이 2,000건대 전후의 흐름을 보이는 것이 어느덧 3년이 되어 갑니다. 3년. 이때 상승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여전히 3년의 조정을 거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산 아파트 대다수의 사람이 느끼기에는 비싸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친 듯한 폭등. 지난 10년 혹은 12년간의 상승, 3년간의 조정, 많이 조정받은 것 같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부동산반 뉴스를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았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위험하다, 힘들다 이런 뉴스, 뭐 희망퇴직이니 뭐 이런 뉴스, 그런 것들 외에는 경제면에 특이할 만한 뉴스가 없네요. 자, 고가 아파트 거래량 거의 반토막. 오늘 거래 한 83% 정도 신고되었을 거예요, 아마. 거의 반토막 나죠. 비율 떨어지는 거 보입니다. 야, 그때보다 고가 아파트 거래가 훨씬 많네.
분위기가 점점 더 좋아졌네? 아니죠. 신축발이죠. 신축 거래되면은 뭐 6억, 7억, 8억 우습게 거래되니까 예, 그 정도지. 뭐 4억짜리가 3억짜리가 6억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 19년에서 20년에는 3억짜리가 뭐 몇 달 만에 6억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막 3배씩 오르고 이런 것도 있고 없다. 지금 없다. 그런 거 특이한 내용 없다. 자, 분양권 거래량 한 20% 정도 줄어든 느낌 들죠. 네. 189에서 146. 전세 거래량이 그나마 받쳐주는 것이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마저도 안 받쳐줬다면 하지만 조금 줄어들죠. 전세 거래 전월 대비 한 5%. 뭐 주석 때는 많이 없었고 2,000건대 거래량 딱히 뭐 부산의 전세 거래 시장 양호. 하지만 전세 가격이 빠지는 것은 막을 길이 없더라. 금리 기준금리 2차례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 금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낮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국이 요동치고 더 상황이 어려운 쪽으로 내몰리게 되면은 금리 인상, 시장 금리가 더 인상될 수 있다는 그런 뉴스도 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거래 가격. 워낙 실거래 가격 특이점이 없다 보니까 뭐 말씀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테넌바움도 거래가 이제 좀 뜸하네요. 이제 몇 건 거래되다가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레미안 장전 14억. 비싼 거 좀 건너뛰읍시다. 삼익비치만 잘 나갔지. 다 데리고 가지는 못하죠. 다 데리고 가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어제 지금 시장의 모습이라고. 잘 되는데 하나 있으면 같이 이렇게 몰려가려면 돈이 자금이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머니 무브가 보이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 고가 아파트들 이렇게 막 6억 7억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6억 이상 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이지 뭐 5년 차에 6억 넘어가고 이런 것들 5점 대비 회복률이 괜찮아 보이는 것도 있고 대다수가 횡보 뭐 하나 삐쭉 씻어서 올랐지만 그냥 횡보 다 횡보입니다. 모든 차트가 다 횡보입니다. 딱히 뭐 기업들이 힘들다고 하고 주식 시장은 맨날 요동치고 맨날 환율은 치솟고 거의 한 2년 전 대비 환율이 뭐 많이 떨어졌을 때는 1280원 이맘때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본다면요. 환율 한 20% 오르는 동안 집값 20% 올랐어야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본전치기잖아요. 근데 집값 반등 잘했는 것이 뭐 10%, 15% 수준이니까 야 원화를 가지고 있으면 원화가 살살 녹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환율 게시판에서 가장 많이 오갑니다. 제가 그 일전에도 좀 말씀드렸지 싶은데 인베스팅이라는 앱에서 환율 그 게시판을 보면 무척이나 재밌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입니다. 네. 그런 것들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디에서 가지고 온다. 그런 내용들도 늘 소개시켜 드리니까요. 큰 틀에서 어떻게 올라가는지 정도만 대략적으로 살피고 그 다음에 살피는 것이 아파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요것만 딱 들여다보고 있으면은요 상황 판단이 상당히 흐려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